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맘을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옛날에 85년도에 있었던 이 문화원 점거 사건이 또 화제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일이긴 한데 굳이 또 그 얘기를 저도 이렇게 꺼내는 이유가 그 당시 신문에 났던 아주 그 짤막한 단신 하나 때문에 아직도 그 뇌리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라는 게 그 당시 이제 서울대 그 학생회장이었던 그 김민덕 씨 주도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 그때 아마 3일간인가 아마 점거를 하다가 이제 해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85년이니까 전두환 군부 세력이 이제 한참 그야말로 맹위를 떨치던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어떤 그런 무모한 도발적인 행위가 전 국민의 이제 그 관심을 끌기 이제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학생들이 정벌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도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그 매 순간순간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그, 미 문화원 직원이 이제 퇴근 시간이 되니까는 이제 퇴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문화원이 그렇게 점거당하고 안에서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직원이 퇴근한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워낙 그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퇴근 시간 되니까 나는 퇴근하겠다라는 거가 미국 사람들은 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퇴근하는 그 문화원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내뱉은 말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뭐 당신 저렇게 농성 중에 퇴근해도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는 퇴근 시간까지 정당하게 일을 했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나는 이제 퇴근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 얘기가 나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존경한다라고 얘를 하고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제가 뭐 모든 신문을 다 뒤져본 건 아닌데, 제가 보는 신문에 그 말이 이제 단 한 줄 이제 끄트머리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고 그 한마디 말이 상징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원을 그 점거 농성을 한다라는 그 이유가 광주 그 시민학살 저항 운동이 벌어졌을 때, 물론 이제 광주 80년 광주를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 공식 명칭이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민들을 학살한 데 대한 시민들의 어떤 저항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광주 시민 학살 저항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명칭이 어쨌거나 간에 그러한 그 광주의 실상을 어느 누구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물론 광주가 하나의 그 사건으로 발생했을 때 그 부분 그 외신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기도 했지만, 오죽하면은 그 일주일 정도 이제 광주가 그야말로 그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그 완전히 공권력이 그 힘을 잃은 상태에서도 광주는 철저하게 보안이, 아니 그 보안보다도 질서가 유지되었고, 그러는 그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거짓말만 해 대니까 그 시민군에 의해서 이제 광주 MBC가 이제 불에 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광주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를 철저하게 이제 막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음모의 양으로 광주 그 사건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영상 기록들을 대학생들은 몰래 몰래 숨어서 그것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그 광주의 실상이 전파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고, 그 연합사 사령관의 그 허락이 없이는 군부대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전두환의 쿠데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광주에서 그토록 그 엄청난 그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막지 않았고,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그 이후에라도 미군들이 한국군의 어떤 그런 그 부정한 작전에 대해서는 그를 제재를 가하고 군대를 그 원대 복귀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당시 그 대학생들이 붕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김민석 씨가 미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유치한 기자들의 질문은 이제 둘째 치고, 그 당시에도 미국의 그 관료들은 학생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또 그 학생들이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점거 농사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문화관 관료는 퇴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80년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유신 시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그 대학생들은 엄청난 그 저항 의식과 실제로 뭐 투신이나 또 저기 분신으로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저항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뭐 당시
경찰이나 안기부에 의해서 고문을 받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박성철 케이스가 되겠죠. 또 분명히 물속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라고 언론에는 발표가 되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손발을 묶고 돌멩이를 자기 몸에 돌돌 말고 그러고 자살하는 그런 희한한 사건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야말로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전혀 그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살벌한 독재 사회 속에서도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그나마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이겨내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쿠데타에 대한 저항과 그야말로 군복 입은 시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엄군들이 소극적인 행동으로 어떤 부당한 명령에 적극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80년대의 시위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르쳐준 교훈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 것이죠. 이제 85년이면은 지금부터 딱 40년 전이죠.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입장에서 그 당시 문화원 점거 사건을 볼 때 참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직접 운동권으로 체류탄을 맞으면서 체류탄과 화염병이 서로를 향해서 날아다니는 그런 처절한 운동만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용접공으로, 어떤 사람은 봉제공장으로 그렇게 노동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 당시 얘기로 하면은 이제 의식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운동권이 되어서 노동자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 내란으로 판정이 되었고,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탄핵이 당연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봤을 때 내란으로 결론을 내린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번에 새로 그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그 파괴된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수습하고 제대로 추스린 다음에 한 발 한 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대, 그러니까 8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 이후에 태어나서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 때는 뭐 조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그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가서 들고 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잔치상을 차려야 되는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런 훌륭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간단히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